잠그는 거냐? 나 숨 막혀 죽겠다. 제발 문 좀 열어라. 7월 한여름 폭염 경보가 내려진 날 40도를 넘는 열기 속에 선풍기도 없는 작은 골방에 저혈당 환자인 정희 할머님이 갇혀 있었습니다. 딸깍 문이 잠기자 거실에서 들려온 건 며느리 은주의 냉혹한 목소리였죠. 시아버지는 요양병원에 있고 시어머니까지 병원에 들어가면 이제 정리가 슬슬 되겠어. 숨이 가빠오고 온몸은 땀으로 젖어갔습니다. 아이고, 어지러워. 나 죽네. 정희의 몸은 바닥에 힘없이 쓰러져 갔습니다. 그때 들려온 한 소리. 현관문이 열리며 터져나온 손녀의 비명.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니라 모든 시작이었습니다. 곧 드러날 은주의 진짜 속내와 상상조차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전에 따뜻한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모두 무료니까 부담 없이 눌러주세요. 선한 영향력이 여러분께 복을 가져다 줄 거예요. 사연 시작합니다. 충청도 천안의 신축 아파트 단지 20층 오후 3시가 막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름 햇살이 거실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는 이곳은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보금자리였어요. 평수도 넉넉하고 인테리어도 깔끔했습니다. 하지만 이 집안의 공기는 묘하게 무거웠어요. 거실 모서리 작은 의자에 앉아있는 박정희 할머니, 올해 70살입니다. 허리가 굽어 있어도 여전히 또렷한 눈빛을 가진 분이에요. 하지만 지금 그 눈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정희 할머니께서 이 집에 오게 된 건 3달 전이었어요.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서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부터였죠. 50년을 함께 산 남편과 떨어져 혼자 살기엔 너무 막막했고 아들 성민이 자기네 집으로 모시겠다고 했을 때는 정말 고마웠습니다. 이런 좋은 아파트에서 살게 해주다니. 처음에는 정말 감사했어요. 하지만 3달이 지난 지금 정희 할머니는 점점 이 집이 자신의 자리가 아니라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주방에서 설거지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어요. 며느리 최은주가 그릇을 씻고 있었습니다. 42살의 은주는 키가 크고 날씬했어요. 늘 말끔히 차려입고 다니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는데 시어머니를 대하는 태도만큼은 그리 따뜻하지 않았죠. 어머님, 점심 드셨어요? 은주가 물었지만 시선은 설거지에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정례적으로 묻는 질문이었어요. 그래, 조금 먹었다. 정희 할머니는 작게 대답했지만 사실은 거짓말이었어요.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 먹으려다가 은주의 눈치를 보느라 그냥 물만 마셨거든요. 어제도 냉장고 자꾸 여시면 전기세 많이 나와요. 라는 말을 들었으니까요.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은주의 태도는 더욱 차가워졌어요. 휴지도 아껴서 쓰시고 물도 너무 많이 틀지 마세요. 관리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텔레비전 소리도 너무 크게 하지 마시고요. 이웃 사람들 신경 쓰여요. 세탁기는 하루 걸러 하루만 돌리니까 그것도 맞춰주세요. 은주의 잔소리는 날이 갈수록 늘어났습니다. 정희는 점점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어요. 저녁 6시 반 아들 김성민이 퇴근했습니다. 45살 성민은 중견기업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어머니를 닮아 키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성실한 인상이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성민은 정희에게 인사했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어려서부터 내성적이었던 성민은 집안 갈등이 생기면 회피부터 했거든요. 성민아, 오늘 회사 일은 어땠니? 괜찮았어요. 어머니는 불편하신 데는 없으시죠? 성민은 어머니가 편하지 않다는 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와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직접 말하지는 못했어요. 그냥 적당히 넘어가려고만 했죠. 식탁에서 저녁을 먹는 시간이었는데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은주는 성민에게만 이것저것 챙겨주고 정희에겐 최소한의 반찬만 밀어놓았습니다. 아빠, 할머니가 오늘 점심도 제대로 못 드신 것 같아요. 중학교 2학년인 손녀 지연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집에서 할머니에게 유일하게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지연아, 괜한 얘기 하지 마. 은주가 날카롭게 말했어요. 지연이는 입을 다물었지만 할머니를 걱정하는 눈빛은 그대로였습니다. 정희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손녀딸까지 자신 때문에 혼나는 걸 보니 더욱 미안했습니다. 지연아, 할머니는 괜찮다. 걱정하지 마. 하지만 지연이는 할머니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점점 야위어가는 걸 매일 보고 있었거든요. 식사 후 은주는 또다시 성민에게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당신도 어머님한테 말 좀 해요. 집안일에 자꾸 신경 쓰시니까 불편하다고요. 무슨 집안일을 신경 써? 냉장고 열어보시고 휴지 몇 장 쓰시는지 확인하시고. 이런 식으로 살면 저도 스트레스 받는다고요. 성민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어머니 편을 들자니 아내가 화낼 것 같고 아내 편을 들자니 어머니께 미안했습니다. 알았어. 어머니께 말씀드려 볼게. 결국 성민은 또다시 회피하는 쪽을 선택했어요. 그날 밤 정희는 잠이 오지 않아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시원한 밤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멀리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지만 정희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좋은 아파트에서 산다고 행복한 게 아니구나. 정희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요양병원에 있는 남편이 그리웠고 고향의 낡은 집도 그리웠습니다. 비록 시설은 좋지 않았지만 그곳에서는 이웃들과 정을 나누며 살았거든요. 할머니, 여기 계셨구나. 지연이가 베란다로 나왔습니다. 할머니가 자꾸 한숨을 쉬시는 걸 보고 걱정이 되었던 거예요. 지연아, 자지 않았니? 할머니 생각이 나서 잠이 안 와요. 할머니, 우리 집에 와서 불편하시죠? 지연이의 솔직한 질문에 정희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이 어린 손녀딸이 이런 걸 다 알고 있다는 게 더욱 마음 아팠습니다. 아니야, 할머니는 괜찮어. 거짓말이에요. 할머니 많이 힘드시죠? 지연이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작고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정희는 그제야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 집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이 어린 손녀딸 뿐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더욱 서러웠습니다. 이렇게 정희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겉으로는 번듯한 아파트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지만 실제로는 매일매일이 눈치 보며 살아가는 나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로부터 사흘이 지난 어느 목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기상청에서 폭염 경보를 발령했다고 뉴스에서 떠들어댔어요. 실제로 아침부터 숨이 막힐 정도로 더웠습니다. 아파트 베란다 온도계가 벌써 35도를 넘어서고 있었어요. 정희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깨었습니다. 몸이 자꾸 아파서 깊이 잠들기가 어려웠거든요. 특히 어젯밤에는 어지럼증 때문에 화장실 가기도 힘들었어요. 나이가 드니까 이런 증상들이 자주 나타났습니다. 아이고, 머리가 핑핑 돈다. 정희는 침대에서 일어나려다가 다시 주저앉았어요.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 어제 제대로 못 먹어서 그런 것 같았어요. 은주가 어머님 드실 반찬은 따로 덜어놨으니까 그것만 드세요라고 해서 조금밖에 못 먹었거든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겨우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며 거실로 나왔는데 은주는 벌써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은주가 말했지만 별로 반갑다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귀찮다는 표정이었어요. 응, 잠이 안 와서. 정희는 소파에 앉으려다가 갑자기 어지러워서 벽을 짚었어요. 그 모습을 본 은주는 못 본 척하며 부엌길을 계속했습니다. 은주야. 정희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네. 물 한 잔만 좀 다오. 정희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힘이 없었어요. 정말 컨디션이 안 좋아 보였습니다. 냉장고에 있잖아요. 직접 드세요. 은주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지도 않고 차갑게 대답했어요.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말이죠. 그런데 어머님, 저도 아침에 준비하느라 바쁜데 이해 좀 해주세요. 성민 씨도 출근 준비하느라 바쁘고 지연이도 학교 갈 준비하느라 바빠요. 은주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 있었어요. 정희는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성민이 세수를 하고 거실로 나왔어요. 평소보다 서둘러 보였습니다.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성민아. 정희가 아들을 보자 반가웠어요. 하지만 성민의 표정은 무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좀 어떠세요? 조금 어지럽고 기운이 없네. 정희가 말하려는 순간 은주가 성민을 불렀어요. 여보, 아침 드시고 가세요. 늦겠어요. 성민은 잠깐 어머니를 바라보더니 식탁으로 향했어요. 정희의 말을 끝까지 들어보지 않았습니다. 아침을 먹는 동안 정희는 계속 어지러움을 느꼈어요. 밥을 먹으려고 해도 속이 메스꺼려서 젓가락질하기가 힘들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하얗게 된 것 같은데. 지연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이 집에서 할머니를 제대로 챙기는 사람은 지연이 뿐이었습니다. 괜찮다, 우리 지연아. 정희는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얼굴에서 핏기가 가신 게 역력했어요. 엄마, 할머니 진짜 안 좋아 보이는데. 지연이가 엄마를 향해 말했지만 은주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괜찮으실 거야. 할머니는 원래 계속 그러셨어. 성민은 그 장면을 다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힘들어하는 것도 아내가 냉담하게 대하는 것도 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괜히 휘말리면 집안만 더 시끄러워지겠지. 성민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며 아침을 서둘러 먹었어요. 갈등을 피하고 싶었던 거죠. 그럼 저 회사 가겠습니다. 성민은 어머니께 인사를 하고 급히 집을 나섰어요. 어머니의 힘든 모습을 보고도 그냥 지나친 자신이 마음에 걸렸지만 그것보다는 회사에 늦을까봐 걱정이 앞섰습니다. 성민이 나간 후 은주는 지연이도 학교에 보냈어요. 지연아, 빨리 가. 늦겠어. 엄마, 근데 할머니는 내가 챙길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 지연이는 할머니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집을 나섰습니다. 집에 은주와 정희만 남았고 분위기는 더욱 차가워졌어요. 은주는 정희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자신의 일만 했습니다. 정희는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어지럼증이 점점 심해졌어요.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식은땀이 났습니다. 은주야, 물 좀 줘라. 정희가 간신히 말했지만 은주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하녀는 아니잖아요. 물 정도는 직접 드시죠. 은주의 말투에는 더 이상 예의도 없었어요. 시어머니를 완전히 짐스러워하는 게 드러났습니다. 정희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나려고 했어요. 하지만 일어서자마자 현기증이 심해져서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정희가 신음소리를 냈지만 은주는 못 들은 척했어요. 텔레비전 소리를 크게 틀어놓고는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때 은주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친구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응, 나야.
뭐해? 은주는 전화를 받으며 베란다로 나갔어요. 정희가 들을까봐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은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베란다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거든요. 야, 진짜 미치겠어, 시어머니 때문에. 은주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희는 깜짝 놀라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매일 뭐 해달라, 저거 해달라. 진짜 스트레스 받아 죽겠다니까. 그러게 말이야. 시아버지는 요양병원에 계시고 시어머니까지 병원에 들어가면 나도 속이 편해질 텐데. 은주의 말을 들은 정희는 충격을 받았어요. 며느리가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직접 들으니까 가슴이 아팠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모시고 살아야 하는지 정말 답답해. 은주는 계속해서 불평을 늘어놓았어요. 정희는 그 말을 다 들으며 점점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전화가 끝난 후 은주가 거실로 들어왔어요. 정희와 눈이 마주쳤는데 순간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혹시 자신의 통화를 들었나 싶어서였어요. 하지만 은주는 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어차피 시어머니가 뭘 할 수 있겠냐는 생각이었습니다. 정희는 그날 하루 종일 은주의 말이 귀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병원에 들어가면 속이 편해질 텐데라는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성민과 지연이가 돌아왔을 때도 정희는 여전히 컨디션이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며느리의 진심을 알아버린 후라 더욱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이날을 계기로 정희와 은주 사이의 갈등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더 이상 서로 예의를 지킬 필요도 없다는 듯이 말이죠. 그 일이 있은 지 이틀 후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폭염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었어요. 아침부터 기온이 38도까지 올라갔다고 뉴스에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에어컨 없이는 견디기 힘든 날씨였죠. 성민은 회사 야근 때문에 늦게 일어났고 지연이는 친구들과 도서관에 가겠다며 일찍 나갔어요. 집에는 정희와 은주만 남아 있었습니다. 정희는 어제보다 컨디션이 더 안 좋았어요. 밤새 제대로 잠을 못 잤거든요. 은주의 그 전화 내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병원에 들어가면 속이 편해질 텐데라는 말이 귀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아침 드세요. 은주가 식탁에 간단한 죽 한 그릇을 놓았습니다. 어제보다는 좀 더 정성스러워 보였어요. 하지만 정희는 그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성민이 어젯밤에 어머니 좀 잘 챙겨드리라고 말했었거든요. 고맙다. 정희는 작게 말하며 죽을 먹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속이 좋지 않아서 몇 숟갈 먹지 못했습니다. 다 드셔야죠. 남기시면 아까워요. 은주가 날카롭게 말했어요. 겉으로는 시어머니를 챙기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짜증을 내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어쩔 수 없이 억지로라도 더 먹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정말 힘들었습니다. 몸이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오전 10시가 되자 은주는 갑자기 일어났어요. 어머님, 저 잠깐 마트 다녀올게요. 응, 그래라. 정희는 별다른 의심 없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은주의 진짜 의도는 따로 있었어요. 은주가 나간 후 10분쯤 지났을 때 은주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마트에 갔다 온 게 아니라 아래층 로비에서 시간을 때운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은주가 정희를 불렀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왜 그러니? 방에 들어가서 좀 쉬세요. 제가 청소할 거 있어서요. 은주는 정희를 작은 방으로 데려갔어요. 이 방은 원래 창고로 쓰던 곳이었는데 정희가 온 후에 급하게 꾸민 방이었습니다. 창문도 작고 환기도 잘 안 되는 곳이었어요. 여기서 좀 쉬세요. 은주가 정희를 방 안으로 밀어 넣었어요. 정희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반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은주야, 너무 덥지 않니? 선풍기라도 갖다 놔라. 어머님, 조금만 계시면 되는데 뭘 선풍기를 찾으세요. 금방 끝날 텐데요. 은주는 정희의 말을 끊고는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는 밖에서 문고리를 돌려서 잠갔습니다. 정희는 깜짝 놀랐어요. 은주야, 문이 안 열린다. 정희가 문을 두드렸지만 은주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거실로 가서 텔레비전 소리를 크게 틀어놓았습니다. 작은 방 안은 금세 찜통이 되었어요. 창문이 작아서 바람도 잘 통하지 않았고 선풍기도 없었습니다. 기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방에 갇혀 있으니 숨이 막혔어요. 은주야, 문 좀 열어라. 정희가 간신히 목소리를 냈지만 은주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거실에서는 은주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응, 진짜 답답해 죽겠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은주는 친구와 통화하며 시어머니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고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요양병원에 계시고 시어머니까지 병원에 들어가 버리면 나도 속이 후련해지지. 솔직한 심정으로. 은주의 목소리는 방 안까지 들렸어요. 정희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물리적으로도 답답하고 마음도 답답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방 안의 온도는 계속 올라갔어요. 정희는 땀을 뻘뻘 흘리며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습니다. 문 열어. 정희가 간신히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은주는 여전히 거실에서 자기 일만 하고 있었습니다. 정오가 되자 햇볕이 작은 창문으로 직접 들어왔어요. 그러자 방 안 온도는 더욱 올라갔습니다. 정희는 현기증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물 좀. 정희는 목이 말라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문은 여전히 잠겨 있었습니다. 1시간, 2시간이 지났어요. 정희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의식이 희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연이가 도서관에서 일찍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엄마, 다녀왔어요. 지연이가 큰 소리로 말했지만 은주는 당황했어요. 예정보다 일찍 온 것이었거든요. 벌써 왔네. 도서관은 에어컨 때문에 너무 추워서 일찍 나왔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어디 계세요? 지연이가 거실을 둘러보며 물었어요. 방에서 쉬고 계셔. 은주는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지연이는 할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려고 했는데 잠겨 있었어요. 엄마, 할머니 방 문이 왜 잠겨 있어요? 그거. 은주는 변명을 생각해내야 했어요. 할머니가 안에서 잠그셨나 봐. 할머니. 지연이가 문을 두드리며 불렀어요.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대답을 안 하세요. 지연이는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괜찮을 거야. 그냥 주무시는 거겠지. 은주는 태어난 척했지만 속으로는 초조했어요. 아니에요. 뭔가 이상해요. 지연이는 문고리를 계속 돌렸어요. 그러자 문이 열렸습니다. 은주가 밖에서 잠근 걸 지연이가 열어버린 것이었어요. 문이 열리자 뜨거운 공기가 쏟아져 나왔어요. 지연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 방 안에는 정희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의식을 잃은 채로 말이죠. 엄마. 할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지연이가 울먹이며 소리쳤어요. 은주는 당황했지만 여전히 태어난 척했습니다. 괜찮아, 늘 그러셨어. 늘 그래요? 이게 어떻게 늘 그런 거예요? 지연이는 엄마의 반응에 충격을 받았어요. 할머니가 이런 상태인데도 태어나다는 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지연이는 급하게 할머니를 부축해서 시원한 거실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찬물을 가져와서
할머니의 이마에 대어주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 지연이의 간절한 목소리에 정희가 겨우 눈을 떴어요. 지연아. 할머니, 정말 다행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지연이는 눈물을 흘리며 할머니를 걱정했어요. 정희는 지연이를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이 어린아이가 자신을 이렇게 걱정해 주는데 정작 며느리는 자신을 일부러 그 더운 방에 가둬놓았다는 사실이 너무 서러웠습니다. 그 순간 정희는 은주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이제 더 이상 착각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은주는 정말로 자신이 사라지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이죠. 그 일이 있고 나서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그날의 충격에서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어요. 몸도 마음도 상처를 입었거든요. 지연이가 발견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았습니다. 은주는 그 이후로 더욱 대놓고 정희를 무시했어요. 더 이상 숨길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가 무엇을 알든 말든 상관없다는 시기였어요. 화요일 오후 정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자꾸 피로감을 느꼈어요. 특히 그날 이후로는 어지럼증이 더 심해졌습니다. 은주는 부엌에서 자신의 점심만 차려 먹고 있었어요. 정희 몫은 따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은주야. 정희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왜요? 은주는 돌아보지도 않고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좀. 냉장고에 어제 반찬 있어요. 알아서 드세요. 은주는 여전히 등을 돌린 채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힘들어한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나려고 했어요. 하지만 일어서자마자 현기증이 왔습니다. 그날 그 더운 방에 갇혔던 후유증이 아직 남아 있었거든요. 아이고. 정희가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어요. 그 모습을 본 은주는 혀를 찼습니다. 또 시작이네. 은주는 짜증스럽다는 표정으로 정희를 바라봤어요. 도와주기는커녕 귀찮아만 했습니다. 정희는 간신히 부엌까지 갔지만 냉장고 문을 열기도 힘들었어요. 손에 힘이 없었거든요. 혈당이 떨어진 것 같은데. 정희가 중얼거렸지만 은주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시끄럽게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정희의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저혈당 쇼크가 온 것이었습니다. 정희는 그대로 부엌 바닥에 쓰러졌어요. 할머니. 마침 화장실에서 나온 지연이가 정희가 쓰러진 모습을 보고 달려왔습니다. 엄마. 할머니 쓰러지셨어요. 지연이가 울먹이며 소리쳤어요. 하지만 은주는 여전히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괜찮아. 늘 그러셔. 은주의 반응은 지난번과 똑같았어요. 마치 정희가 쓰러지는 게 일상다반사라는 듯이 말했습니다. 늘 그러신다고요? 이게 어떻게 정상이에요? 지연이는 엄마의 반응에 화가 났어요. 할머니가 이렇게 위험한 상태인데도 무관심하다는 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지연이는 급히 정희를 부축해서 소파로 옮겼어요. 그리고 냉장고에서 설탕물을 만들어 할머니께 먹여드렸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응급처치 방법이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지연이의 간절한 목소리에 정희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지연아, 고맙다. 정희는 손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 집에서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은 지연이 뿐이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놀랐어요. 갑자기 쓰러지시니까. 미안하다, 우리 지연아. 할머니가 너한테만 걱정을 끼치네. 정희는 미안한 마음이 컸어요. 이런 어린아이가 어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마음 아팠습니다. 그때 은주가 다가왔어요. 얼굴에는 여전히 짜증스럽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지연아, 괜히 호들갑 떨지 마. 할머니는 괜찮으시니까. 호들갑이에요? 할머니가 쓰러지신 게 호들갑이라고요? 지연이는 엄마에게 따져 물었어요. 평소에는 순한 아이였지만 할머니 일에만큼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너도 이제 중학생인데 철 좀 들어라. 나이 드신 분들은 원래 그런 거야. 은주는 지연이를 꾸짖으며 자리를 떠났어요. 정희와 더 이상 같은 공간에 있기 싫다는 듯이 말이죠. 지연이는 엄마의 태도에 실망했어요. 어떻게 가족인데 이럴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지연아, 너무 신경 쓰지 마. 어른들 일이니까. 정희는 손녀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은주의 태도에서 분명한 적의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성민이 퇴근했어요.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성민은 정희에게 인사했지만 뭔가 피곤해 보였어요. 회사 일이 많았나 봅니다. 성민아, 수고했다. 어머니는 오늘 뭐 하셨어요? 성민은 어머니의 얼굴이 평소보다 창백하다는 걸 눈치챘어요. 하지만 자세히 묻지는 않았습니다. 아빠, 할머니가 오늘 또 쓰러지셨어요. 지연이가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또요? 성민은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가 자주 쓰러진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이렇게 자주일 줄은 몰랐거든요. 네, 부엌에서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제가 발견해서 다행이었지, 아니면. 지연이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생각만 해도 무서웠거든요. 성민은 아내를 바라봤어요. 은주야, 어머니 상태가 어땠어? 별거 아니에요. 그냥 잠깐 어지러우셨던 것 같아요. 은주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요. 마치 정말 별일 아니었다는 듯이 말이죠. 하지만 지연이는 그런 엄마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아빠, 엄마는 할머니가 쓰러지셔도 도와드리지 않았어요. 지연아. 은주가 날카롭게 지연이를 불렀어요. 사실이잖아요. 할머니가 쓰러지셔도 괜찮다. 늘 그러신다고만 하셨어요. 지연이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성민은 난처한 표정이었어요. 딸과 아내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지연아, 엄마도 나름대로 챙겨드리고 있어. 그게 챙기는 거예요? 할머니가 밥도 제대로 못 드시고 계신 거 아빠는 몰라요? 지연이의 지적에 성민은 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 어머니가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알았어, 알았어. 아빠가 신경 쓸게. 성민은 대충 넘어가려고 했어요. 역시 갈등을 피하고 싶었던 거죠. 그날 밤 정희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오늘 쓰러졌던 일도 그렇고 은주의 태도도 점점 노골적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위험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이러다가 정말 큰일이 날 수도 있겠구나. 정희는 불안한 마음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확실히 알았어요. 그리고 아들은 갈등을 피하려고만 하고 자신을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정희에게 남은 건 손녀 지연이 뿐이었어요. 하지만 이 어린 아이에게 의지하기에는 상황이 너무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두려웠어요. 은주의 저기가 점점 노골적이 되고 있었고 자신의 안전마저 위협받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어느 금요일이었습니다. 기상청에서는 연일 폭염특보를 발령하고 있었어요. 기온이 40도까지 올라간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스팔트에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밖에 나가기만 해도 숨이 막힐 정도였죠. 성민은 아침 일찍 출장을 떠났어요. 부산에 있는 협력업체와 중요한 미팅이 있다며 이틀간 집을 비우게 되었습니다. 지연이도 여름방학 기간이라 친구들과 캠프에 가겠다고 했어요.
할머니, 저 친구들이랑 영어 캠프 가요. 3박 4일이에요. 지연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할머니를 두고 가는 게 마음에 걸렸거든요. 그래, 우리 지연아. 재미있게 다녀와라. 정희는 손녀를 위해 괜찮다는 듯 웃어 보였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은주와 단둘이 집에 남겨지게 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제가 안 가고 집에 있을까요? 아니야, 가야지. 친구들과 좋은 시간 보내야 해. 정희는 손녀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연이는 여전히 불안해했습니다. 엄마, 할머니 잘 챙겨드려요. 지연이가 은주에게 부탁했어요. 알았어. 걱정하지 말고 가. 은주는 대충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드디어 시어머니와 단둘이 남게 되었다는 생각에 묘한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떠나고 나자 집안의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졌어요. 은주는 더 이상 눈치 볼 필요가 없다는 듯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이제 우리 둘만 남았네요. 은주가 정희를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어요. 그 눈빛에는 분명한 적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정희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며느리의 표정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거든요. 오전 10시쯤 폭염이 절정에 달했을 때 은주가 정희에게 다가왔어요. 어머님, 방에 들어가서 쉬세요. 왜? 거실에 있으면 안 되니? 청소할 거 있어서요. 방해되니까 들어가 계세요. 은주의 말투는 명령조였어요. 더 이상 예의를 지킬 생각이 없었습니다. 정희는 어쩔 수 없이 작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지난번에 갇혔던 그 방이었습니다. 들어가기 싫었지만 거부할 힘이 없었어요. 방에 들어가자마자 은주가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는 밖에서 문고리를 잠갔습니다. 은주야, 문을 왜 잠그니? 정희가 놀라서 소리쳤지만 은주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은주야, 제발. 너무 더워. 정희가 문을 두드렸지만 소용없었어요. 은주는 거실로 가서 또다시 친구와 전화를 시작했습니다. 응, 나야. 지금 집에 혼자 있어. 은주는 소파에 편안히 앉아 통화를 했어요. 시어머니? 응, 방에 들어가 계셔. 나도 이제 좀 편해졌어. 은주의 목소리가 방까지 들렸어요. 정희는 그 말을 들으며 절망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집이 내 집인데 왜 남의 부모까지 모셔야 해? 시아버지는 요양병원에 있고 시어머니도 빨리 그런 곳에 가시면 좋을 텐데. 은주는 아무 거리낌 없이 말했어요. 어차피 시어머니가 뭘 들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작은 방 안의 온도는 급격히 올라가고 있었어요. 창문이 작아서 환기가 안 되는 데다가 한낮에 뜨거운 햇볕이 직접 들어왔습니다. 선풍기도 없었어요. 아이고, 숨이 막혀. 정희는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어요. 땀이 비 오듯 흘렀고 현기증이 났습니다. 할 짓 다 했으면 빨리 문 열어라. 정희가 간신히 목소리를 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방 안 온도는 40도를 넘어서고 있었고 정희는 탈진 상태에 빠져가고 있었습니다. 1시간, 2시간이 지났어요. 정희는 점점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택배 기사가 온 것이었습니다. 택배 왔습니다. 은주는 문을 열어서 택배를 받았어요. 그 사이에 정희가 간신히 목소리를 냈습니다. 문 좀 열어줘요. 하지만 택배 기사는 듣지 못했고 은주는 일부러 큰 소리로 말해서 시어머니 목소리를 가렸어요. 네, 감사합니다. 택배 기사가 떠나고 나자 은주는 다시 문을 잠갔어요. 오후 2시가 되자 정희는 거의 의식을 잃을 뻔했어요. 열사병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연이가 캠프에 가기 전에 뭔가를 가져가려고 잠깐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엄마, 저 채운 게 가져가려고 왔어요. 지연이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은주는 깜짝 놀랐어요. 지연이가 올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왜 왔어? 선생님이 채운 게 꼭 가져오라고 해서요. 그런데 할머니는 어디 계세요? 지연이가 거실을 둘러보며 물었어요. 방에서 쉬고 계셔. 은주는 당황하면서도 태어난 척 했어요. 지연이는 할머니 방으로 갔어요. 문을 열려고 했는데 잠겨 있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방 문이 또 잠겨 있어요. 지연이는 지난번 일이 떠올라서 불안해졌어요. 아, 할머니가 주무시면서 안에서 잠그신 것 같아. 은주는 변명했지만 지연이는 믿지 않았어요. 할머니, 할머니. 지연이가 문을 두드리며 불렀지만 안에서 대답이 없었어요. 엄마, 뭔가 이상해요. 지연이는 급하게 문고리를 돌렸어요. 그러자 문이 열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뜨겁고 답답한 공기가 쏟아져 나왔어요. 방 안은 사우나보다 더 뜨거웠습니다. 할머니, 지연이가 소리쳤어요. 정희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쓰러지셨어요. 빨리 와요. 지연이가 울먹이며 소리쳤지만 은주는 천천히 다가왔어요. 괜찮을 거야. 은주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했어요. 괜찮다고요? 이게 어떻게 괜찮아요? 지연이는 엄마에게 소리쳤어요. 평생 처음으로 엄마에게 화를 낸 것이었습니다. 지연아, 왜 엄마한테 소리를 지르니? 은주가 되려 화를 냈어요. 엄마가 이상해요. 왜 할머니를 이런 더운 방에 가둬놨어요? 가둔 게 아니라 할머니가. 거짓말이에요. 문은 밖에서 잠겨 있었잖아요. 지연이는 엄마의 거짓말을 눈치챘어요. 은주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지연이가 모든 걸 알아버린 것이었습니다. 엄마, 왜 이러세요? 할머니한테 왜 이래요? 지연이는 울면서 소리쳤어요. 자신의 엄마가 할머니를 이렇게 대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당황했지만 여전히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했어요. 내가 뭘 아냐? 어른 일에 끼어들지 마. 하지만 지연이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내가 뭘 아냐가 아니라 이건 사람으로서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지연이의 말에 은주는 할 말을 잃었어요. 자신의 딸에게 이런 말을 들을 줄은 몰랐거든요. 지연이는 급히 할머니를 시원한 거실로 옮겼어요. 정희는 의식이 희미했지만 다행히 숨은 쉬고 있었습니다. 지연이는 인터넷에서 본 응급처치 방법을 떠올리며 젖은 수건으로 할머니의 이마와 목을 닦아주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 지연이의 간절한 목소리에 정희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지연아. 할머니, 정말 다행이에요. 119 부르려고 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지연이는 눈물을 훔치며 할머니를 부축했어요. 하지만 체온계를 가지러 온 것도 잊은 채 할머니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멀찍이 떨어져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지연이에게 들켜버린 상황이 당황스러웠지만 별 수 없이 상황을 수습해야 했습니다. 지연아, 체온계 가져가야 하지 않니? 늦으면 버스 놓쳐. 은주가 딸을 보내려고 했어요. 하지만 지연이는 망설였습니다. 엄마, 할머니 괜찮으실까요? 괜찮을 거야. 엄마가 잘 챙겨드릴게. 은주는 애써 다정한 척했지만 지연이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방금 전에 본 장면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정말이에요? 할머니한테 함부로 안 하시겠어요? 그래, 약속할게. 빨리 가. 은주는 입으로만 약속했어요.
지연이만 보내면 다시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정희는 손녀가 자신 때문에 친구들과의 소중한 시간을 놓칠까봐 걱정됐어요. 지연아, 가거라. 할머니는 괜찮다. 할머니. 지연이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하지만 벌써 캠프 버스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지연이는 체온계를 챙겨서 급히 나갔어요. 하지만 현관문을 나서면서도 계속 뒤돌아봤습니다. 할머니가 정말 걱정됐거든요. 할머니, 제가 빨리 돌아올게요. 지연이가 마지막으로 소리치고는 계단을 뛰어내려갔어요. 지연이가 떠나고 나자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정희와 은주만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은주는 창문으로 내려다보며 지연이가 탄 버스가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는 걸 확인했어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은주는 거실을 정리하는 척하면서도 정희를 의식하고 있었고, 정희는 소파에 앉아 아직도 어지럼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좀 어떠세요? 은주가 물었지만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보다는 형식적인 느낌이 강했어요. 응, 많이 좋아졌어. 정희가 작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몸은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은주는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뭘? 요즘 어머님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자꾸 쓰러지시고 어지러워하시고. 은주의 말에는 걱정하는 척하는 뉘앙스가 있었어요. 나이가 드니까 그런가 봐. 정희가 힘없이 대답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계속 지내시면 더 위험하지 않을까요? 혼자 계실 때 쓰러지시면 어떻게 해요? 은주는 점점 본심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무슨 소리니? 아버님처럼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실 수 있는 곳을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어머님 건강을 위해서도. 은주는 마치 정희의 건강을 걱정해서 하는 말인 것처럼 포장했어요. 정희는 며느리의 진짜 의도를 알아챘어요. 건강을 핑계로 자신을 내쫓으려는 거였습니다. 은주야, 난 아직 괜찮아. 그리고 성민 씨는 회사 일로 바빠요. 어머님 돌보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은주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어요. 이제는 가면을 벗고 본심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상황이 저에게도 너무 힘들어요. 매일 어머님이 쓰러지실까봐 걱정하면서 살기엔요. 은주는 자신을 피해자인 것처럼 포장하면서 정희를 몰아붙이기 시작했어요. 정희는 며느리가 점점 노골적으로 자신을 내쫓으려 한다는 걸 느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는 거니? 좋은 요양시설들이 많아요. 어머님 연금으로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을 거예요. 은주는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정희는 말문이 막혔어요. 자신이 이런 대접을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오후가 되자 더위는 더욱 심해졌어요. 은주는 거실 에어컨을 켜놓고 시원하게 지내고 있었지만 정희에게는 선풍기 하나도 틀어주지 않았습니다. 더우면 찬물이라도 드세요. 은주가 차갑게 말했어요. 하지만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잔소리를 들었던 정희는 쉽게 움직일 수 없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은주는 자신의 식사만 준비했어요. 어머님 드실 거는 냉장고에 있어요. 은주는 식탁에서 혼자 먹으며 말했습니다. 정희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나서 냉장고로 갔어요. 하지만 어지럼증 때문에 비틀거렸습니다. 또 그러시네. 은주가 짜증스럽게 중얼거렸어요. 그때 갑자기 정희가 현기증을 일으키며 부엌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아이고. 정희가 신음했지만 은주는 식사를 계속했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은주가 물었지만 일어나서 도와주지는 않았어요. 그냥 자리에 앉은 채로 말만 했습니다. 힘이 없네. 일어나기가. 정희가 간신히 말했지만 은주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어요. 천천히 하세요. 급하게 하지 마시고. 은주의 말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지 않았어요. 마치 귀찮아한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은주의 냉정한 반응에 정희는 절망했어요. 이제는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걸 확실히 깨달았거든요. 그날 저녁 성민이 출장지에서 전화를 걸어왔어요. 여보, 어머니는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하루 종일 조용하셨어요. 은주는 태연하게 거짓말했어요. 다행이네요. 지연이는 캠프 잘 갔고요? 네, 잘 갔어요. 걱정 마세요. 그럼 안심이네요. 내일 저녁에 돌아갈게요. 전화를 끊은 후 은주는 정희를 향해 냉소했어요. 보셨죠? 성민 씨는 저를 완전히 믿고 있어요. 정희는 더욱 절망적이 되었어요. 아들이 자신의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게 너무 서러웠습니다. 하지만 이때 정희는 중요한 결심을 했어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행동이 점점 위험해지고 있었고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무언가 해야 했어요. 그날 밤 정희는 자신의 방에서 깊이 생각했습니다. 며느리의 진심을 아들에게 어떻게 전할까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문득 지연이가 가르쳐준 휴대폰 사용법이 떠올랐습니다. 녹음 기능이 있다고 했었지.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낡은 휴대폰을 꺼냈어요. 지연이가 몇 번 보여준 덕분에 기본적인 기능은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주가 친구와 전화 통화를 시작했을 때 정희는 조용히 녹음을 시작했어요. 시어머니 때문에 진짜 미치겠어. 빨리 요양원이라도 보내고 싶은데. 은주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녹음되고 있었어요. 성민이가 돌아오면 본격적으로 얘기해야겠어. 이제 한계야. 정희는 조용히 녹음을 계속했어요. 며느리가 얼마나 자신을 싫어하는지 아들에게 보여줄 증거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은주가 자신을 뜨거운 방에 가둬놓았던 일, 쓰러져도 도와주지 않았던 일들을 모두 기억해서 성민에게 말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진짜 모습을 아들이 알아야 할 때가 온 거였어요. 다음 날 토요일 저녁 6시 성민이 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이틀간 집을 비운 동안 걱정이 많았었어요. 특히 어머니 건강이 요즘 좋지 않아서 더욱 신경 쓰였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성민이 현관문을 열며 큰 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정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평소보다 더 야위어 보였어요. 이틀 사이에 얼굴이 더 초췌해진 것 같았습니다. 성민아, 왔구나. 수고했다. 정희의 목소리도 힘이 없었어요. 성민은 어머니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어머니, 많이 안 좋아 보이세요. 어디 아프신가요? 아니야, 괜찮다. 그냥 좀 피곤해서. 정희는 아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성민의 눈에는 어머니가 예전보다 훨씬 수척해 보였습니다. 은주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며 나왔어요. 여보, 출장 잘 다녀왔어요? 힘들었죠? 응, 좀 힘들었어. 그런데 어머니는 괜찮으셨어요. 제가 잘 챙겨드렸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은주는 태연하게 말했지만 성민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저녁 식사를 위해 가족들이 식탁에 모였어요. 하지만 지연이가 캠프에 가서 3명만 앉아 있으니 식탁이 썰렁했습니다. 지연이는 캠프에서 연락 왔어요? 성민이 물었어요. 네, 재미있게 잘 지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은주가 대답했지만
사실 지연이는 하루에 몇 번씩 할머니 걱정된다고 문자를 보내고 있었어요. 다만 은주가 성민에게 말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식사 중에 성민은 어머니가 거의 드시지 않는다는 걸 눈치챘어요. 어머니, 입맛이 없으세요? 응, 좀 그렇네. 어디 아프신 건 아니죠? 성민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정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 하지만 성민은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어머니의 상태가 자신이 출장 가기 전보다 훨씬 안 좋아 보였거든요. 식사 후 성민은 어머니와 단둘이 이야기할 시간을 가졌어요. 어머니, 제가 없는 동안 혹시 성민이 말을 꺼내려던 그 순간 정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성민아. 네, 어머니.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정희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게감이 있었어요. 성민은 어머니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긴장했습니다. 은주가, 내 아내가. 정희가 말하려던 순간 은주가 거실로 나타났어요. 어머님, 성민 씨 출장 다녀와서 피곤할 텐데 너무 늦게까지 이야기하지 마세요. 은주의 개입에 정희는 잠시 머뭇거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은주야, 잠깐만. 내가 성민이한테 할 말이 있어. 정희의 단호한 목소리에 은주는 당황했어요. 성민아, 내가 출장 간 사이에 은주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알아야 해. 정희는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시작했어요. 은주가 나를 작은 방에 가뒀어. 문까지 잠그고 말이야. 뭐라고요? 성민이 놀라서 소리쳤어요. 그날 너무 더웠는데 선풍기도 없는 방에 나를 밀어넣고는 밖에서 문을 잠갔어. 지연이가 와서 발견하지 못했으면. 정희의 설명에 성민은 충격을 받았어요. 은주야, 이게 정말이야? 성민이 아내에게 따져 물었어요. 여보, 그건 어머님이 오해하신 거예요. 제가 청소를 하려고 문을 잠가. 그것도 이런 더운 날에. 성민은 아내의 변명을 믿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매일 친구랑 통화하면서 나를 요양원에 보내고 싶다고 했어. 정희가 계속 말했어요. 시아버지는 요양병원에 있고 시어머니도 병원에 들어가면 나도 살겠다고. 내가 다 들었어. 은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자신의 전화 통화 내용이 들켰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들어봐.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휴대폰을 꺼냈어요. 어머니, 그게 뭐예요? 은주가 친구랑 통화하는 거 녹음한 거야. 정희가 녹음 파일을 재생하기 시작했어요. 은주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진짜 미치겠어. 시아버지는 요양병원에 있고 시어머니도 병원에 들어가면 나도 속편하지. 녹음 파일에서 나오는 은주의 목소리에 성민은 충격을 받았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모시고 살아야 하는지 정말 답답해 죽겠다니까. 녹음이 계속되자 은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머님, 그건 더 있어. 내가 아파서 쓰러져도 도와주지 않고 밥도 제대로 안 줘서. 정희는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들을 쏟아냈어요. 지연이한테만 의지해서 살고 있었어. 이 집에서 나를 사람 취급해주는 건 지연이뿐이었다고. 성민은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점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은주야, 어머니를 이렇게 대할 줄은 몰랐다. 성민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여보, 저도 스트레스가 많아서. 스트레스? 그래서 어머니를 이렇게 대한 거야? 성민은 점점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뭘 잘못하셨다고 이런 식으로 대해? 여보, 저도 힘들어요. 매일 어머님 돌보는 것도 쉽지 않고. 힘들면 말을 하지. 왜 어머니한테 이런 짓을 해? 성민은 자신의 어머니가 이런 대우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에 분노했어요.
지연이도 다 봤어. 지연이가 거짓말할 아이야? 정희가 덧붙였어요. 지연이가 할머니 걱정해서 캠프도 안 가려고 했었는데 은주가 억지로 보낸 거야. 은주는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녹음 파일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었고 모든 것이 다 드러나 버렸으니까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내를 제대로 못 봐서. 성민이 어머니께 고개를 숙였어요. 성민아, 너 잘못이 아니야. 정희는 아들이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성민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은주야, 너 정말 실망이야. 어떻게 어머니를 이렇게 대할 수 있어? 성민의 실망과 분노가 섞인 목소리에 은주는 고개를 숙였어요. 앞으로 어떻게 같이 살겠어? 어머니가 이 집에서 불안해하시는데. 성민은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고민에 빠졌어요. 성민아, 나는 괜찮아. 다른 곳을 알아볼게. 정희가 말했지만 성민은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그런 말 마세요. 이 집이 어머니 집이에요. 성민은 이제 명확한 입장을 정해야 할 때가 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 밤은 온 가족이 각자의 방에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났고 변화는 피할 수 없게 되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성민은 어머니께 일어난 일들을 알게 된 후 은주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지연이는 며칠 전 캠프에서 돌아온 후 집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빠는 엄마에게 차갑게 대했고 할머니와 엄마 사이의 분위기도 이상했거든요. 월요일 아침 성민은 회사에 연차를 내고 집에 있었어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은주야, 우리 진지하게 이야기해야 할 게 있어. 성민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여보. 은주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며칠째 성민의 차가운 시선을 견뎌내고 있었거든요. 어머니한테 한 일 때문에.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지 결정해야 해. 성민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어요. 그때 정희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며칠 전부터 마음속으로 정리하고 있던 생각이 있었거든요. 성민아, 엄마 말 좀 들어봐. 네, 어머니. 은주야, 너도 앉아. 정희는 두 사람을 앞에 앉히고 차분하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모든 걸 정리할 때가 됐구나.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성민아, 내 아내가 나한테 한 일들 알고 있지? 네.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사과는 은주가 해야 할 일이야. 정희는 은주를 바라봤어요. 은주야, 내가 나한테 한 일들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 알고 있니?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끝날 일이 아니야. 자칫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었어. 정희의 목소리가 점점 단호해졌어요. 그래서 결정했어. 이 집에서는 더 이상 우리가 같이 살 수 없어. 어머니, 성민아, 내 선택을 해야 해. 어머니를 택할 거냐, 아내를 택할 거냐. 갑작스러운 정희의 말에 성민은 당황했어요. 지연이는 자신의 방에서 어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할머니와 아빠, 엄마가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어머니, 은주가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은 없어, 성민아. 내가 정말로 효자라면 어머니를 선택해야지. 은주는 이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어머님, 제가 정말 뉘우치고 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기회? 내가 나한테 기회를 줬니? 그 더운 방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 정희의 말에 은주는 할 말을 잃었어요. 성민아, 엄마 말 잘 들어. 은주와 별거해. 어머니,
성민이 깜짝 놀라서 소리쳤어요. 지연이는 방문 뒤에서 깜짝 놀랐어요. 엄마와 아빠가 별거를 한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별거하지 않으면 엄마가 이 집을 떠날 거야. 그리고 다신 만나지 않을 거고. 정희는 최후 통첩을 던졌어요. 성민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갈등했어요. 하지만 며칠간 고민한 끝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은주야, 미안해. 성민이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우리 잠시 떨어져 있자. 여보, 뭐라고? 별거 할까 생각 중이야. 어머니 말씀이 맞아. 내가 한 일은 정말 심각해. 성민의 말에 은주는 절망했어요. 그 순간 정희는 속으로 쾌감을 느꼈어요. 드디어 며느리가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지연이는 방에서 나와 거실로 왔어요. 더 이상 숨어서 들을 수 없었거든요. 아빠, 정말 엄마랑 별거 하는 거예요? 지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연아, 내가 다 들었구나. 성민이 딸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며칠 후 은주는 짐을 싸서 친정으로 떠났어요. 지연이는 엄마가 떠나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언제 돌아와요? 지연아, 엄마가 잘못을 뉘우치고 할머니께 용서받으면 돌아올 수 있을 거야. 은주도 눈물을 흘리며 딸과 작별했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은주 없는 집은 평화로웠지만 지연이는 점점 엄마가 그리워졌어요. 어느 날 저녁 지연이가 할머니와 아빠 앞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아빠,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요. 지연이의 눈물에 정희와 성민은 마음이 아팠어요. 엄마가 할머니한테 잘못한 건 알아요. 하지만 엄마도 제 엄마인데. 지연아, 할머니, 엄마를 용서해 주세요. 제발요. 지연이가 할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빌었어요. 엄마 없이는 저도 너무 힘들어요. 할머니가 엄마를 용서해 주시면 엄마도 정말 달라질 거예요. 지연이의 간절한 모습에 정희는 마음이 흔들렸어요. 우리 지연아, 할머니, 엄마가 전화로 매일 울면서 사과한다고 하셨어요. 정말 뉘우치고 있대요. 지연이는 계속 울면서 애원했어요. 아빠도 엄마를 다시 집으로 데려와 주세요. 저희 가족이 다시 함께 살아요. 성민도 딸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약해졌어요. 아무리 아내가 잘못했다고 해도 딸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할머니, 제발요. 엄마한테 마지막 기회를 주세요. 지연이가 할머니의 치마를 붙잡고 울먹이자 정희는 마음이 누그러졌어요. 지연아, 할머니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내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아프구나. 그럼 엄마를 용서해 주실 거예요? 조건이 있어. 정희가 말했어요. 은주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다시는 나를 그렇게 대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면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도 있어. 지연이는 기뻐서 할머니를 꼭 안았어요. 할머니, 감사해요. 며칠 후 은주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한 달간 친정에서 지내며 많은 반성을 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은주가 정희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사과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님께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다니. 저도 믿을 수 없어요. 은주야, 어머님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제가 어머님을 정성껏 모시겠어요. 은주의 진심 어린 사과에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연이 때문이야. 우리 지연이가 너무 힘들어해서 내가 용서하기로 한 거야. 어머님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그날 저녁 가족 모두가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어요. 오랜만에 평화로운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 다시 함께 살 수 있는 거죠? 지연이가 기뻐하며 물었어요.
그래, 우리 지연이. 하지만 엄마가 약속을 지켜야 해. 네, 할머니. 제가 엄마 잘 지켜볼게요. 그날 밤 정희와 지연이는 베란다에 앉아 선풍기 바람을 맞으며 이야기했어요. 할머니, 엄마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해요. 지연아, 내가 있어서 할머니가 마음을 바꿀 수 있었어. 할머니 감사해요. 사랑해요. 정희는 손녀를 안으며 미소 지었어요. 복수는 달콤했지만 가족의 화합이 더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돈 들여 좋은 아파트에 산다고 행복한 게 아니구나. 결국 사람 정이 제일 귀한 거야. 정희는 손녀와 함께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새로운 시작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진짜 평화로운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여러분은 정희 할머님의 선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며느리 은주에게 너무 가혹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당연한 대가를 치르게 한 것이라고 보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정희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지도 궁금합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에서 이런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선한 영향력으로 큰 힘이 됩니다. 모든 분들이 자신만의 행복을 당당히 지켜나가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